이번에는 조회 문제에 대해서 볼 건데, 조회 문제는 사실 항상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찾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언젠가는 찾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험 시간 안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답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장부를 많이 들여다봤겠죠. 특히 전산상의 장부는. 그럼 제 스타일로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디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가면 주로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여러 군데 있는 거면, 쉬운 거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곳에 가서 그 값만 보면 돼요. 그럼 시험 때는 그 금액을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혹은 거래처를 물어보면 거래처 명을 쓰거나 거래처 코드를 쓰는 거라서 그냥 주관식이에요. 그럼 얘는 찍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푸시는 방법을 오늘 저하고 같이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집에서 한 번만 더 쭉 하시면서 익숙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 푸는 것보다 얘가 못 풀면 아까워서 이걸 먼저 풀게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문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앞쪽에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얘 보면 전부 다 1기에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상반기 4월 1기. 그러면 앞에 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다 2기예요.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치도록 비껴나가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푸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일단 9점 맞춰놓고 시작할 거잖아요. 9점 해놓고 기초정보관리해서 10점 해놓으면 일단 19점을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가 쭉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들어있긴 해요. 전략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부터 볼게요. 자,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문제를 보면 지금 계정 과목하고 그리고 거래처를 언급을 하죠. 거래처 명을 알려주든 거래처를 물어보든 이런 경우에 저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요. 자, 그럼 자, 장부는 주로 여기에서 볼 거고,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 탭에서 볼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거래처 원장이 보이죠? 자, 거래처 원장이 들어가서 자,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4월 말이면 4월 30일, 4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F2번 눌러서 외상매출금 쓰시고, 자, 어느 특정 거래처를 말한 게 아니죠. 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특정 거래처 잔액 물어보면 거래처 써서 보면 되고, 전부 다를 이 중에 큰 걸 물어봤으니까 전부 다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자, 한글로 잔액이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죠. 한글로 잔액. 얘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클릭할 때마다 바뀔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그럼 지금 물어본 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 그럼 큰 거래처명은 대치상사죠. 그죠? 그리고 금액은 1억 2,360만 원이죠. 좀 위에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한 거예요. 글자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뀐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계정 과목하고 뭔가 거래처를 물어보거나,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선 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이냐? 그럼 여기 와서 볼 거고, 혹은 여기 일송 상사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얼마냐? 뭐 이날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와서 볼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우리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인지 인지되나요? 500번대 보험료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럼 이 500번대 보험료라는 걸 알겠는데 사실 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그러면 계정별 원장이나 청계정 원장이나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계정별 원장은 양이 너무 많아. 청계정 원장도 내가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근데 얘는 그냥 합계가 보여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답안지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계정별 원장 가서 상반기면 1월부터 6월이죠. 그럼 앞쪽은 1 엔터 치면 첫날이 나오고 뒤쪽은 6 엔터 치면 6월 말일이 나와요. 그럼 계정 과목은 보험료 잠시만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답이 앞에 틀리지 않았나요? 우리 회사 안 바꾸고 하고 있었어요. 자, 회사가 382번이에요. 방금 보험료가 안 나와서 제가. 그럼 앞에 거래처 원장도 문제 틀렸겠네. 4월 30일이니까 죄송해요. 회사를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답이 미림 상사의 1900이었겠다. 그죠? 제가 회사를 안 바꿨어요. 왜 말 안 해줬어? 그럴 땐 저한테 살짝 야, 너 바보짓 하지 마 하고 알려줘야지. 그죠? 자, 그럼 지금 방금 계정별 원장 이거 안 나왔으면 저 계속 그럴 뻔했죠. 1월부터 6월 보험료 하면 얘가 나오죠.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그죠?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월별로 다 나와 있으면 쫙 다 나와요. 그리고 누계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상반기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반기면 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여기 누계는 1월 1일부터 나와요. 그럼 쓰면 망하겠죠? 그래서 누계를 함부로 쓰면 안 돼서 월계를 전부 다 더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청계정 원장도 그럴 건데 자, 일개표 월개표라고 있죠. 저는 일개표 월개표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도 되고 월개표 클릭해서 1월부터 6월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인데 아래에 제조 경비의 보험료의 개가 보이죠? 제조 경비의 보험료의 개. 그럼 이 기간가 합계가 그냥 한 번에 나오니까 224만 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느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어떤 게 보이더라 이런 거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일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세금 계산서가 나왔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의 금액을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보면 이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야 되지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금액만 있지 몇 매인지가 안 적혀 있어요. 자, 발행하면 매출이고 수취하면 매입이죠.
그럼 지금 문제는 발급한 거 물어봤으니까 4월부터 6월 어떻게 보면 세금계산서라서 부가가치 위에 있는 탭을 클릭하면 부가가치 탭을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학계표 둘 다 있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로 가면 1번에 있는 1억이 매출의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대놓고 적어놨죠. 전산세무 2급 공부도 하고 회계 1급 시험을 같이 보시는 분은 전부 다 여기로 들어와요. 사실 전산세무 2급은 이걸 작성하는 연습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7점짜리로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본인이 깨뚫고 있으니까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얘를 많이 안 봤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물어봤을 때 여기 아니면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여기 매출 매입이 있죠. 탭이 매출은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학계표, 매입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학계표예요. 그럼 매출에 와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을 봤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방금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하고 얘하고 금액이 틀리죠. 일단 전체 데이터를 클릭해서 보는데 방금 제가 틀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1억 3,500 열어보거나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는데 왜 방금 금액하고 틀렸냐면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부가가치 신고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10%인 세금계산서도 있지만 0%인 세금계산서도 있어요. 그래서 얘 둘이 합치면 1억 3,500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선 10%인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라는 표현은 없잖아 문제에서. 그럼 영세율도 더해줘야 되겠죠. 이건 제가 방금 빠뜨린 거고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공급가액은 1억 3,500인데 영세율이 합쳐져 있어서 세액은 그냥 1,000만원만 있잖아요. 그럼 얘 답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죠. 자, 다음 바로 우리 연결해서 581페이지로 가고 그리고 컴퓨터 예산은 383번 다음 번호로 383번 다음 번호로 가시고 문제 볼게요. 자, 문정유통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상반기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잔액을 물어보든 회수액을 물어보든 발생액을 물어보든 상환액을 물어보든 여기에 문정유통 거래처하고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이야기했죠. 그러면 앞에 말했던 얘 조건이면 거래처 원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회계관리 탭에 거래처 원장에 가서 자 1월부터 1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외상매출금 문정유통 얘만 보이게 하는 게 나는 편하겠네요. 보셨나요? 그럼 자, 이 거래처 원장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면 차변에 있을까요? 대변에 있을까요?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분기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변에 금액이 있죠? 차변에 있죠?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하면 차변 대변 중 어디죠? 제가 분기할 때 사실 조회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회수하면 얘를 지워야 되니까 차변에 있던 채권을 지우기 위해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 발생을 하면 얘는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있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을 상환을 하면 그럼 이제 빚 줄어드니까 갚았으니까 차변에 지워야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죠? 사실 엄청 오랫동안 제가 물밑 작업한 거예요. 왜냐면 조회에서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얘네들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지금 한 이유가 차변 대변 중에 뭔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데, 물어본 거는 외상 매출금 회수액. 그럼 대변에 있는 2,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대변에 이만큼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 동안. 이해가셨죠? 차변 대변의 원리. 얘가 발생, 얘가 회수. 그래서 2,100만 원이에요. 자, 다음 1월부터 6월 중 수수료 비용 판관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월가 금액 물어봤죠.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보면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데 월을 물어보면, 그럼 답안지는 계정별 원장이라 적혀 있는데 거기 가지 마요. 총 계정 원장을 가는 게 편해요. 계정별 원장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계정별 원장을 먼저 한번 가볼게요. 계정별 원장을 가면, 자, 1월부터 6월 중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2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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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계. 그것도 작아서 그렇지, 아니면 스크롤바 오가면서 봐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양이 작아서 또 한눈에 그나마 다행히 보이는데, 아니면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럼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게요. 아래쪽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죠? 총계정 원장. 1월부터 6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가면 월별로 적혀 있잖아. 월별로 나오죠. 그럼 가장 큰 게 3월달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죠. 그럼 지금 월가 금액 물어봤으니까 3월이고 970만 원인 거죠. 계정별 원장에서 봐도 똑같은 답인데, 월을 물어보면 월계가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보기 편해서 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여담이에요. 계정별 원장을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론만 하신 분이에요. 이론 많이 하신 분은 계정별 원장을 가고,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계정별 원장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처럼 학교장 레시안표나 총계정 원장이나 이런 쪽 들어가서 확인하지, 계정별 원장은 이론상에 적혀 있는 장부고 실제로 갔을 때는 보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많이 적혀 있어서. 그래서 답안지도 얘가 적혀 있지만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방금 얘가 한눈에 더 잘 보이죠? 올라오면. 자, 다음 3번. 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매출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과세 유형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과세 유형을 안다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게 전부 다 들어가는 매입 매출장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회차에서 풀면서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본 적 있죠? 적혀 있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냥 금액이 있는 거 봤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친숙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과세 유형에서 어디 칸에 들어간다가 인지가 되어 있으신 분은.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는 우리 회계 1급에서는
과세 유형이라는 걸 했잖아. 얘 과세 유형이 뭐죠?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2번 매출 영세라는 거 알겠죠? 일단 그거 모르면 큰일 난 거고 영세세금계산서 공급한 거니까 그죠? 그럼 자, 두 개 다 들어가 볼게요. 자, 매입 매출장 들어가서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다 매입이다를 선택해야 돼요. 자, 화면 보세요. 눌러봐도 돼요. 전체 누르면 못 찾아요. 전부 다 나오잖아. 전체 누르면 쓸모없는 장부예요. 저한테는 분계장이야 완전. 그런데 매출이라고 누르면 옆에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죠. 매출이다 매입이다 이걸 꼭 눌러야 되지. 엔터 쳐서 전체 가면 못 찾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12번 매출 영세 하면 분기 누계 8,700이 있네요. 아래 분기 누계를 보면 돼요. 매입 매출장에서 물어본 게 공급가액 물어봤잖아. 그런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간다면 4월부터 6월 하면 지금 빨간색이 매출이에요. 파란색이 매입이고 매출 영세의 세금계산서 5번 칸을 보면 8,700이 그대로 보이죠. 제가 이런 말 했죠. 어디 들어가든 간에 답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편리한 거 찾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회사는 384번으로 가고 다음 589페이지. 자, 589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번에 질문한 거는 과세 표준 근데 혹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야 돼요. 이때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시고 자, 과세 표준이 뭐냐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했었어요. 그 말 기억나나요? 그럼 사실 1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다 과세 표준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 표준, 신용카드 발행한 과세 표준 이런 건데 지금 질문은 이 기간의 과세 표준을 말했죠. 그럼 이제 전부 다 합이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왼쪽 보시면 세로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9번, 매출세액은 동그라미 가예요. 과세 표준은 3억 4,500, 매출세액은 3,029만 5천원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문제는 매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물어봤네. 그죠? 그럼 얘가 과세 표준이고 납부세액은 이 문제는 뜨뜨미전하겠는데 원칙은 얘예요. 근데 얘 사이가 없기 때문에 다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납부세액은 27번이에요. 실제 내세금은. 근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 된다는 것. 자 여기 눈으로만 보세요. 가에서 나를 빼면 다가 되는 거예요. 가가 매출세액,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 다가 매출세액, 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납부환급세액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걸 납부세액이라고도 말은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액공제라든지 예정신고 때 세금 있었다든지
가산세 있으면 다 더하고 뺀 거에 차가감 납부세액인데 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죠. 그래서 표현을 잘 보세요. 납부환급세액이고 근데 만약에 차가감 납부세액 말하면 얘를 꼭 써야 돼요. 세법에선 차가감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다 뺀 진짜 납부해야 될 세금을 차가감 납부세액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문제의 답은 3억 4,500에 2,009만 5천 원이네요. 자, 다음 2번 5일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 분료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참 잘 만났네요. 보시면 계정 과목 분류가 나오고 또 혹은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현금 거래나 아니면 대체 거래를 이야기를 하면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일개표나 월개표. 자, 그럼 일개표, 월개표를 가보면 회계관리에 일개표, 월개표를 가면 자, 5월 중이라 그랬죠? 그럼 5 엔터 5 엔터 치셔도 되고 월개표에 5월부터 5월 쓰셔도 되고 똑같은 결과값이에요. 들어오셨죠? 자, 그럼 아래로 내리면 판관비가 보이고 이 판관비에 소모품비를 말했으니까 얘죠. 얘는 지금 현금거래만 있네. 지금 보면 현금거래, 대체거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 일개표, 월개표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정과목이나 분류 이야기하면서 현금거래, 대체거래가 나오면 여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총액이 현금거래인지 대체거래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답은 8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자, 문제에서 무슨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같은 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같은 부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재무상태표로 가세요. 정기분 아니에요. 그냥 재무상태표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혹은 정기말과 비교할 때도 재무상태표 자산부채를 정기말과 비교할 때도 재무상태표로 가면 돼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단기 거는 계산자료 입력 아래쪽에 있는 재무상태표가 단기 거죠. 예. 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3월 31일 그럼 얘는 그냥 3월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왼쪽이 단기고 오른쪽은 정기예요. 정기 거 날짜는 이 날짜 기준인 거예요. 사실 재무상태표는 기간이 아니고 이 날짜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기 거는 12월 31일 기준이고 그래서 정기말 비교하는 거 이야기한 거고 단기 거는 3월 31일 기준이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죠? 재무회계는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정기와 비교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항상 2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알아야겠네요. 유동자산 이 금액이죠. 유동자산은 이 금액이고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내리면 유동부채는 이 금액이네.
그럼 지금 제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니까 5억 5,693만 1,000원이 되겠죠. 자, 다른 건 계산기 몰라도 여기 계산기 쓰기 제일 좋은 게 이거 줘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면 되거든. 자, 하셨죠? 자, 다음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385번. 자, 지금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안 빠지고 우리 반 지금 다 나왔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만 신경 쓰셔도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힘내세요. 자, 385번으로 해서 바꾸시고 597페이지로 가서 자, 1번에 상반기 중 접대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이건 어디 가면 좋을까요? 계정 과목이 있고 월이면 총계정 원장이 편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럼 총계정 원장에 가서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판관비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압도적으로 5월달이네요. 확인되셨죠? 자, 다음 거 볼게요. 5월 한 달 동안 우송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건 일단 어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송유통, 외상 매입금, 거래처 원장이 원활하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을 결제했다는 건 상환한 거예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외상 매입금 갚으면 외상 매입금 줄어들 거야. 빚이 줄어드니까 차변이겠죠. 자, 거래처 원장에 5월 한 달 동안 5월 1일, 5월 31일 외상 매입금 우송유통, 그러면 이번에 친절하게 차변만 있네. 1875만 3천원. 확인 되셨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주식회사 특수상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입니다.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봤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 매수 말하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라고. 그럼 부가가치 탭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면 기간 4월부터 6월 전체도 나오지만 특수상사도 보이죠? 특수상사 찾으셨나요? 빨리 안 찾아지면 컨트롤 F 하시면 돼요. 그럼 옆에 8매라고 적혀있고 공급가액은 3,40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찾으면 그냥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자,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386번. 교재는 605페이지. 자, 1번.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이건 어디가 좋을 것 같나요? 지금 이렇게 당연히 안 떠오르는 게 맞아요. 앞에 봤던 타입은 아닌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 과세 이용 알겠나요? 카드 매출이고 공급 대가 말하면 17번 카드 과세라는 거 알겠죠? 과세 이용을 알면 메인 매출장 가도 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도 있어요. 근데 신고서 안 떠오르잖아. 어느 칸인지 모르잖아. 알면 가면 되는데. 그럼 일단 얘 들어가고 나서 부가가치 신고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 메인 매출장으로 가고 메인 매출장 기간은 4월부터 6월 2번 매출 17번 카드 과세. 그럼 공급 대가는 1,320만원이 보이죠? 부가세 포함 금액 분기 누계에서 찾았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볼게요. 공급 대가라는 건 과세 거래죠? 4월부터 6월 가면 과세, 부가세 있는 거에 3번 칸에 보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고 같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건 메인 매출장을 가는 게 맞아요. 이것도 기출문제 답안지 보면 부가세 신고서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신용카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같이 들어오거든. 그 현금 영수증 거래도 있었다면 틀릴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근데 17번 카드 과세는 진짜 카드 과세 거래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 있었다면 얘는 값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낸 사람이 포인트 잘못 잡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로 가는 게 맞겠죠. 얘는 메인 매출장이. 자, 다음 두 번째.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고정자산이라는 표현 저도 수업하면서 한 번씩 썼는데 습관적으로 얘 무슨 의미라고 했죠? 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에요. 얘를 보고 싶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데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 계산서 수치 고정자산은 11번에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치 고정자산은 42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미스난 거예요. 얘 둘이가 칸이 합쳐져 있거든. 근데 고정자산을 볼 수 있는 곳은 세무일급까지 다 열어도 교육용 버전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그대로 열려 있으신 분은 이거 보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지금 매입이죠. 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11번이라고 한 건 여기를 이야기한 거고 신용카드는 14번 오른쪽 아래에 42번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지금처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한 고정자산이면 240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한 고정자산이면 60만원.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 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300만원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저는 그래서 그냥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보이는 거 한 개만 쓰면 안 되고 이 두 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는 거고 얘는 사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신용카드라고 했으니까 여기 거 보는 거고, 그래서 문제 지문 잘 보란 이야기예요.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정자산 매입액이라고만 말하는지 그걸 확인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앞에 고정자산이라고 적혀있죠. 고정매입이라고는. 자, 다음 6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차량 운반구는 재무제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재무상태표에 있겠지. 그죠? 그럼 재무상태표로 갑시다. 그리고 6월 말이니까 6월.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보면, 자, 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자, 지금 얘 표시가 무슨 말이죠? 1억 천에 샀는데 2,500 달아서 8,500이라 오른쪽 대놓고 8,500 적어놨잖아. 그죠? 장부 금액은 8,500이죠. 직접 빼셔도 되고 빼놓은 거 오른쪽 적어놨잖아. 이 금액을 보여주고 싶은데 표현을 이렇게 장부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8,500만 원이 되겠죠. 자, 우리 한 회차만 더 풀고 끝냅시다. 자,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387페이지. 교재는 613. 자, 1번.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보니까 뭔 생각나요? (54) 불공 생각 안 나나요? 과세용 생각나면 어디 가자라고 했죠? 매입 매출장. 기간은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 얘는 매입이니까 매입에 54번. 그럼 세액 물어봤으니까 80만 원 되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16번 칸에 적혀 있어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1월부터 3월로 가면 16번 칸에 세액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글자가 여기 있다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54번 불공을 외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중에 세무위급 공부하실 분들은 회계일급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세무위급이 전부 다 커버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얘를 여러분이 다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쉬운 문제가 돼 있어요. 작성하는 게.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는지 일일이 다 알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현금 혼자 유출이나 유입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죠? 얘는 현금 출납장을 보면 돼요. 그럼 현금 출납장을 보는데 얘는 월계를 합산을 하셔야 되지
이걸 사용해야 되지 누계를 사용은 하지 마세요. 누계는 항상 옛날 거부터 오고 전기요일된 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값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월계 3개면 3개 이걸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금 출납장으로 가서 1월부터 3월 지금 지급액이니까 출금이겠죠. 그런데 입금은 봐 1월달인데도 입금이 월계와 누계가 틀리잖아.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계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월계를 사용하면 1월에 월계 그리고 2월에 월계 그리고 3월에 월계 그럼 7,052만 7,200원이 나오네요. 지급액이니까 유출 출금에 대한 금액을 쓴 거예요. 월계를 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잔액을 물어보면 내가 조회한 달의 제일 마지막 글의 끝에 있는 잔액 있죠? 내가 조회한 날의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금액, 이 금액이 잔액이에요. 지금은 31일 날 거래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31일 거래가 없었으면 30일 거래인 얘가 잔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한 거에 잔액이 현금 잔액 물어봐도 여기에 들어오세요. 자, 다음 21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20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나? 자, 이건 어디 가면 좋을까? 자산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전기말 본 적 있죠 오늘? 전기말 거 있는 자산 있는 거 재무상태표죠. 손익계산서도 똑같이 그래요. 전기말하고 비교하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지금 올해 6월이니까 재무상태표에 6월에 가면 당좌 자산이 전기말 거와 6월 말게 보이죠? 그럼 6월 말 거 당좌 자산이 이 금액인데 전기말 당좌 자산이 이 금액이면 3억 4,021만 3,400원이 금액이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게 우리 조회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답 적어놔도 얘는 상관없어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주말에 이렇게 3개씩 하니까 계속 보다 보면 봤던 타입들이 계속 리사이클 돌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이 다음 문제부터는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이 계속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점이니까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점수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연습을 하시는데 그럼 오늘 제가 연습하라고 한 거에 2교시 3교시는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기초정보관리하고 지금 이 조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최소한 마스터를 한다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책 기출문제 가지고 반복 패턴 연습하세요. 했던 거 전부 다 했던 거 또 해도 되니까 아니면 안 했던 것만 해보시든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집에서 컴퓨터 쓰기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토요일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 교실에 수업도 없고 쓰면 돼요. 일요일까지 하고 싶다면 이 건물에 문을 안 열 수 있으니까 그럼 저기 본관에 유니클로 있는 건물 있죠? 거기 5층 가서 하시면 돼요. 되니까 컴퓨터 사용이 좀 불편하셔서 아니면 집에 있어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학원을 좀 이용하셔도 되니까 해서 이번 주말에는 지금 우리 이 책에 있는 거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도 다 보시고 그리고 원가에게도 제가 일단 다 드렸죠. 설명은 드렸는데 문제는 다 못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원가에게도 4문제씩 다음 회차 넘어가면 돼요. 그럼 그거 푸시다가 모르겠죠? 그러면 저한테 몇 회에 몇 번이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근데 글쓰기 힘들죠?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답 드릴 테니까
제가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책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제 아파트 정리하러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저한테 정보를 같이 주면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시오라고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콜이라고 쓸 거예요. 콜이라고 쓰는 건 전화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그 말이에요. 왜냐면 또 저한테 공부한다고 질문했지만 전화 못 받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전화번호 아시죠?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